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합니다. 가족을 위해 떠난 길이 결국은 가족을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 김도현 38세의 삶에 그대로 맞아떨어진 순간은 고향 마을로 돌아온 그날이었습니다. 새하의 전, 도연은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린 아들을 두고 북쪽 도시로 홀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교사로 일했지만 계약직 신분의 월급은 너무 적고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6달, 아내 박지현은 여전히 산후 몸조리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도 도현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딱 2년만 고생하면 우리 가족이 나아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선 그는 결국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편지도 쓰고 명절 때마다 얼굴을 비췄지만 시간이 흐르자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건설 하청업체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돈이 모이면 꼬박꼬박 어머니 임영순 65세에게 송금했습니다. 새해 동안 모은 돈은 거의 4억 원.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직접 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늘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혼자 외로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혹시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내리면서 아내 지현에 대한 신뢰는 점점 금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현장에서 알게 된 회계 담당 여직원 최혜원 40세를 만났습니다. 2살 연상이었던 그녀는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거칠고 피곤한 건설 현장에서 혜원의 따뜻한 말투와 다정한 눈빛은 도현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혜원에게 기댔고 집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 도연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애정도 없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해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하고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은 남겨주자. 그렇게 하면 갈등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3년 만에 도연은 집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낡은 캐리어 하나와 무거운 고민만이 그의 짐이었습니다. 버스가 고향 장터 앞에 멈춰 서자 낯익은 흙길과 시골집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달리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먼저 보인 것은 어머니의 구분등. 이명수는 허리가 아파 예전처럼 부지런하니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전히 마당 앞 평상에 앉아 손으로 과일을 까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은 기쁨과 눈물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곧 이어 아내 지현이 마당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온화하고 차분한 인상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달려오지도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히 미소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왔어요. 밥 먹어요. 오랜만이니까 당신 좋아하는 된장국 끓였어요. 그 순간 도연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반갑고 따뜻한 기운이 있었지만 동시에 숨이 막히는 듯한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그저 평범하게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그가 좋아하던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맛있게 드시며 연신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지현이는 참 착하다. 집안도 가게도 다 챙겼어.
내가 아플 땐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걸은 적이 없지. 네가 밖에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버텼겠니? 이런 며느리 둔 게 복이야, 복. 그 말에 도연은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입안에 밥이 목구멍에 걸린 듯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아들 민준 3세, 이 어머니 품에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엄마랑 잘래. 그 말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거리감이 분명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지독히 뒤척였습니다. 아내 지현은 등을 돌린 채 아이를 안고 조용히 잠들었고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어? 왜 혼자 두었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니지? 그 어떤 의심이나 원망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는 그 침묵이 도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어머니가 허락하면 지현과도 갈등 없이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가을 공기가 마당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맺힌 대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장독대 위에는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명수는 이미 부엌에 앉아 연근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굽은 어깨와 느린 손놀림이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명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묵직한 불안이 비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연아. 표정이 왜 그래? 그 말에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결국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저 지현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들고 있던 그릇이 덜컥 내려앉으며 탁자 위에 부딪혔습니다. 뭐라고 했니? 이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놀람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이제는 마음도 식었어요. 더 이상 억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이 양육비랑 생활비 조금은 남겨주고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지난 3년 동안 누가 이 집을 지켰는지 알기나 해. 내가 아픈 몸으로 어떻게 버텼을 것 같아? 지현이가 없었으면 난 벌써 땅속에 들어갔을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명수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그동안 보낸 돈, 3년 동안 모은 그 큰 돈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는 지현이한테 주고 나머지는 제가 새 출발하려고 하죠.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놀란 듯 손을 떨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말은 못 들을 줄 알았다. 네가 보낸 돈 나한테 있는 줄 아냐? 벌써 다 지현이에게 맡겼다. 그 말에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지현이한테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현장에서 흘린 피땀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했단다. 지현이는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어. 처음엔 시장 구석에서 채소 몇 묶음 파는 것부터 시작했지. 하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니 손님들이 믿고 단골이 되었어.
지금은 가게 2개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지켜봤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해 돈을 맡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거쳐 아내에게 모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돈 전부가 지현 손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아내는 돈만 관리한 게 아니다. 새벽마다 아이 업고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았고 밤에는 가계부를 쓰며 무릎이 붓도록 일했다. 너는 밖에서 돈만 벌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연은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나까지 돌보며 살아왔다. 네가 보낸 돈이 단순히 쌓여 있었던 게 아니야. 그건 그녀의 땀과 눈물로 불려진 거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계산하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말 꺼내는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내 박지현은 이미 훨씬 더 치밀하고 담담하게 준비해두고 있었으니까요. 도현은 부엌을 나와 마당으로 비틀거리듯 걸어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붉은 기와지붕 위로 쏟아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번개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현이가 그 돈으로 가게를 열었다. 벌써 2곳이나 운영하고 있다. 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었고 단순히 소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골목 끝에서 그는 낯익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지현 농산물 직거래, 유리창 안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줄지어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안쪽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지현은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가격을 설명하고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에게는 덤까지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활력이 더 짙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대화도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박지연 사장님은 성실해서 믿을 만해. 지난번에는 마을 유소년 축구단에도 후원하셨잖아. 맞아. 병원에도 자주 가서 환자들한테 죽 나눠주더라고.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자신이었습니다. 술자리에 기대어 회원과 웃고 떠들며 집에 돌아오면 무뚝뚝하게 아내를 대하던 모습. 반면 지현은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를 돌보고 장사까지 시작해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뭘 했지? 도연의 가슴속을 쓰라린 후회가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장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현을 칭찬했고 아이까지도 이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는 지현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자 그 눈빛에는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평온함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현은 어머니 앞에 따뜻한 국을 떠주고 아들 민준에게는 반찬을 챙겨주며 늘 그렇듯 조용히 식탁을 지켰습니다. 도현이 숟가락을 들어도 아무도 특별히 그를 기다리거나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집에서 가장 어색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도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지현이는 단순히 돈을 관리한 게 아니다. 이 집을 살려냈고 내 체면까지 지켜줬다. 동네 사람들이 다 네 아내를 존경해. 그런데 네가 무슨 낯으로 이혼을 말하겠니?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의 신뢰, 아이에서 애정, 동네 사람들의 존경, 모든 것이 지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더 이상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제자리를 잃어버린 외부인처럼 가족의 원한에 발붙이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밤마다 뒤척이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지만 결국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혼 문제를 직접 지현에게 꺼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도현은 일부러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민주는 장난감을 안고 놀고 있었습니다. 지현이 그릇을 치우려 일어나자 도현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지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지현은 눈을 들어 남편을 보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당신 이혼 얘기하려는 거죠? 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마음이 없으니까. 도현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 양육비는 줄 거야. 수천만 원 정도 남겨주고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하지만 지연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미 준비했어요. 그가 받아든 것은 이혼 합의서와 자필로 작성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이미 또박또박한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버리려 했다면 나도 나대로 준비했을 뿐이에요. 도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현은 눈물도 원망도 없이 단호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나는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서명만 하면 돼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혼을 제안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배우자가 먼저 결단을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자는 지현의 모습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건가? 그는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의 잔잔한 숨소리와 벽시계의 똑딱거림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지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민준이는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밤마다 울고 보채는 통에 잠을 설쳤죠. 그때 처음으로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기 시작했어요. 애를 업은 채
새벽부터 자전거에 짐을 싣고 다녔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돈 10만 원 벌어도 기뻤어요. 민준이 분유값이 해결되니까.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어머니께 조금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믿어주셨고 그 돈으로 물건을 더 들여오고 조금씩 장사를 키웠어요. 도현은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떠나 있는 동안 아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민준이를 등에 업고 장 보따리를 들고 나갔어요. 다 젖은 몸으로 돌아와도 다시 다음 날 준비해야 했죠. 그런 날들이 몇 달이고 이어졌어요. 그러다 마침내 장사 자리가 잡히고 단골도 생겼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빛을 단단히 하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보낸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장부에 다 기록해놨고 어머니도 다 아세요. 난 그 돈으로 우리 살림을 키웠고 아이를 키웠고 당신 어머니까지 지켰어요. 도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믿지 못했다. 오히려 의심하고 멀리했다. 그런데 그녀는 나보다 더 멀리 보고 있었던 거잖아. 지연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해도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없는 자리까지 채워가며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아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종적이고 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세운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 도현은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더없이 어두웠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은 활기찼지만 그의 발걸음은 마치 늪에 빠진 듯 무거웠습니다. 가게 안에서 본 지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어머니처럼 아이를 품어 안으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도연에게는 낯설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미 나가 아니라 그녀였구나.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서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현이 장난감을 들고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민준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도현을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현은 자신이 더 이상 이 가족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가장이었지만 지금은 집안의 풍경에 스며들지 못하는 낯선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현은 늘 그렇듯 어머니 앞에 국을 떠주고 민준에게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현아 고맙다 라고 말하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도연은 결국 밥알을 삼키지 못한 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어 더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지며 중걸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과거의 자신은 집안의 기둥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아이는 아버지를 낯설어하며 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신뢰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미 자리 없는 사람이구나.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의 무게를 짊어졌다고 생각한 3년은 사실 자신이 자리를 잃어가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밤마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도 다시 눈을 감아도 지현의 얼굴과 가게의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아내와 감정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돈과 자존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번 돈인데 이렇게 다 빼앗길 수는 없어. 도연은 이를 악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몰래 읍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이야기를 털어놓자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아,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 돈도 내 어머니 명의로 보낸 거고 그걸 지현 씨가 사업에 쓴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들어. 도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친구는 덧붙였습니다. 차라리 합의 이혼하면서 조금이라도 양보받는 게 현실적이야. 네가 증거를 못 대면 법원은 지현 씨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장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지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현 사장님, 이번에 또 학교 행사 후원하셨다던데. 맞아, 진짜 대단해. 도현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세상이 전부 그녀 편이라는 사실만 더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현이 가게 혹시 제 돈으로만 굴리는 건 아니죠? 다른 데서 빌려 쓴 건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괜한 의심 집어치워라. 네 아내는 땀으로 일군 거야. 너보다 100배는 성실하게. 그 한마디는 도연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집안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내 노동의 대가다.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해. 도연은 점점 더 집요하게 정보를 캐내려 했습니다. 장부를 몰래 보려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게 사정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한결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지현 씨는 깨끗하고 정직해요. 남편 덕은 못 봐도 어머니랑 아이는 덕 많이 봤죠. 그럴수록 도연은 속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이었지만 세상 앞에서는 이미 패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도연은 몰래 장부를 뒤적이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정직하세요. 거래처랑도 늘 신용으로 일하시거든요. 어머님 약값 챙겨주시는 것도 지현 사장님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연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추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물을 주던 어머니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하는 짓이 뭐냐? 도연은 당황해 얼버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네가 괜한 흠집 잡으려 하면 누가 욕먹을까? 지현이가 아니라 바로 너다.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다 잃고 있다. 아직도 모르겠니? 도연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도연은 마땅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비와 약값은 누군가 처리해 두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현이 미리 돈을 보내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 방 앞에서 그녀와 지현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꼭 식후에 드세요. 이번 달 보험료도 제가 냈으니 걱정 마세요. 지현아, 네가 며느리라서 나는 참 든든하다. 미안하다. 고생만 시켜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가족인데요. 도연은 문 밖에 서서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아내는 남편 자리를 대신해버린 것입니다. 아내는 이미 어머니의 딸이자 아이의 버팀목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마주한 도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도연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모두 지현을 향한 칭찬뿐이었습니다. 지현 씨 아니었으면 어머님 벌써 큰일 나셨을 거야. 민준이가 밝고 건강한 것도 다 지현 씨 덕분이지. 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구석에 웅크린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혼을 꺼내든 사람인데 정작 주도권은 하나도 없구나. 다 내 손을 벗어났어.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결론은 뻔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말했을 때조차 지현은 이미 서류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현에게 말을 꺼내보렴 했습니다. 지현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지만 지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현 씨, 늦었어요. 이제는 제가 결정할 차례예요. 그 한마디에 도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누려왔던 권위는 이미 사라졌고 아내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느 때처럼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현은 도연의 밥그릇 앞에는 국조차 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앞에 따뜻한 국을 내밀며 민준에게는 김을 잘라 챙겨주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든 없든 이 집은 이미 굳건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구나. 결정권도 책임도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 그날 저녁, 도연은 방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개 짖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이웃집 TV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어떤 소리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물음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집을 나가자니 어머니와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버티고 남아있자니 스스로가 초라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지현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아이 역시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결혼 초 찍었던 가족 사진이 아직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현의 얼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앳되어 있었고 아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 사진 속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 그는 늙고 지쳐 있으며 눈빛조차 흐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왜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있니?
도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무겁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턴 인생이 무너지는 거다. 그 말은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감췄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나간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도망치지 말고 인정하고 다시 살아내는 것. 비록 지연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이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 앞에서는 후회만 남긴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창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남은 걸 지키고 조금이라도 다시 쌓아가야 한다. 며칠 후 도연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늦잠을 자거나 술 기운에 겨우 몸을 일으켰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방 문을 살짝 열어보니 여전히 무릎 통증 때문에 힘겹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다소 어색하게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그날부터 그는 집안일에 조금씩 손을 보탰습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서툴고 느렸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 도연을 경계하듯 바라보며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 찾아가 기다리며 오늘 공부 어땠어? 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것조차 도연에게는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으로 함께 나가 축구공을 굴렸습니다. 땀을 흘리며 아이와 함께 뛰다 보니 민준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빠, 패스!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순간 도연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웃으며 공을 힘껏 차주었습니다. 밤에는 아이와 함께 숙제를 보았습니다. 수학 문제 앞에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준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도 몰라? 응, 아빠도 공부 다시 해야겠다. 둘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도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장의 자격을 잃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나마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용기를 내어 읍내 제빵 공장에 취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은 금세 굳은 살로 덮였고 어깨와 허리는 늘 뻐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서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료들은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도연을 천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빵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씨, 이거 직접 구운 거야. 맛 좀 봐. 뜨끈한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도현은 묘한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들어간 음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치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는 어머니를 위해 국을 끓이고 민준의 숙제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마음을 열고 가끔은 아빠, 오늘은 같이 자자 라고 말할 때마다 도연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를 데리러 오거나 어머니에게 약을 챙겨줄 때만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눈빛마저도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지나간 인연에 대한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그는 오래된 공책에 하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민준이와 함께 공놀이를 했다. 웃는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이 난다. 비록 아내를 잃었지만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도연은 과거를 붙잡던 손을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도연에게 잔인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깨달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현을 향한 미련 대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그는 여전히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믿어주었더라면, 조금만 따뜻했더라면, 그러나 후회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빵을 굽고 아이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연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고집스럽고 의심 많던 남자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성실한 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어머니 역시 눈이 감기기 전날까지 이제야 네가 철이 났구나 라며 안도하셨습니다.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녀가 자신 곁에 없다는 사실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 또한 한 인간으로서 조금씩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돈도 계산도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책임이라는 것. 그 믿음을 잃는 순간 아무리 큰 재산을 쌓아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이제 도연은 과거의 실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는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